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NextGPT Any-to-Any 멀티모달 LLM이라고 해서 입출력란에 모두 멀티모달리티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VLM 모델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넥스트 플러스 플러스 리서치 센터랑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발표가 됐고요. 해당 논문은 ICM에 2024년에 억셉이 됐고 논문이 6월 25일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의 성장에 따라서 플랜티5, 비쿠나, 라마 등의 인간 수준의 강력한 언어 추론 및 의사 결정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들이. 근데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멀티모달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소리 등 다양한 모달리티 정보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단순히 언어 모델을 넘어서 멀티모달 LLM인 블립2나 플라밍고, 미니 GPT-4와 같은 그런 멀티모달 LLM 모델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멀티모달 모델들은 대부분 입력 측에만 멀티모달리티를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지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모델의 입력뿐만이 아니라 출력 측에서도 자유롭게 멀티모달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ny-to-Any 멀티모달 LLM이라고 해서 입력과 출력 측에서 다양한 모달리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제안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디 모델이랑 비주얼 챗 GPT, 허깅 GPT 등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디 모델부터 살펴보면 코디 논문은 텍스트랑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다양한 멀티 모달리티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를 조합을 해서 원하는 출력 모달리티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해당 모델은 LLM을 사용하지 않은 논문으로 추론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LLM을 사용한 논문보다는 좀 떨어지고 또 매우 단순한 데이터 페어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비주얼 챗 GPT랑 허깅 GPT 모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허깅 GPT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면 허깅 GPT는 챗 GPT의 능력이랑 그리고 허깅 페이스의 방대한 AI 모델 생태계를 결합해서 유저가 요청하는 태스크에 따라서 적절한 AI 모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조합해서 실행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유저의 이 요청에 따라서 태스크 플래닝을 통해 요청을 분석해서 해결해야 할 작업을 정의하고 다음으로 모델 셀렉션 단계를 통해서 허깅 페이스에서 작업에 적합한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태스크 익세큐션을 통해 선택된 모델을 호출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작업 결과를 유저 프렌들리하게 변환을 해서 사용자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문제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정보가 다른 모듈로 이렇게 전달이 될 때마다 디스크릿한 텍스트 형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노이즈가 끼거나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허깅 GPT는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된 사전 학습된 모델을 불러와서 인퍼런스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학습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우 복잡하고 암시적인 유저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는 컨텐츠 이해나 생성에 있어서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Any-to-Any 멀티모달 LLM 모델을 새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NextGPT 모델은 텍스트랑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입출력으로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컨텐츠의 의미 이해나 추론이 가능한 엔드-투-엔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이 다양한 인코더를 통해서 이 입력 모달리티를 인코딩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피처를 이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LLM과 얼라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LLM이 중심이 되어서 시멘틱 언더스탠딩을 진행하고
그로부터 나온 출력을 다시 디코더 단의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 뒤에 사용할 디퓨전 모델과 얼라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아웃풋 제너레이션을 수행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넥스트 GPT 프레임워크 하나에 매우 많은 모델들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습은 이 인코더랑 디코더에 있는 프로젝션 레이어만 학습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모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이미지랑 오디오, 비디오는 이미지 바인드라는 하나의 인코더 모델을 사용해서 각자의 피처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인코더 파트의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LLM과 얼라인을 시켜주고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코어 부분인 LLM을 통해서 리저닝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모델은 빅구나 7빌리언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LLM을 통과한 리프레젠테이션은 다시 디코더 단에 있는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과를 한 후에 각각의 모달리티에 따라 알맞은 컨디션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해서 최종 콘텐츠를 생성을 합니다. 이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오디오는 오디오 LDM, 비디오는 제로스코프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표는 넥스트 GPT에서 사용한 각 모델별 파라미터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 학습에 사용되는 부분을 나타낸 것인데요. 실제로 학습되는 부분은 입력단과 출력단에 있는 이 프로젝션 레이어랑 LLM의 일부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하는 파라미터 대비 실제 학습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약 1%에 그치게 됩니다. 이는 넥스트 GPT가 학습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세한 학습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더 부분의 멀티모달 얼라이먼트 러닝 부분부터 살펴보면 일반적인 멀티모달 LLM 모델은 트랜스포머 구조의 그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랑 오디오, 비디오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패치 기반의 2D 그리드 형태의 피처를 보통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피처를 LLM의 입력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보통 중간에 이 리니어 레이어를 붙여서 단순히 원디로 플래튼을 해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방식은 단순히 2D를 원디로 플래튼한 것이기 때문에 LLM이 주로 다루는 그 텍스트 토큰과는 조금 의미적인 구조가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토큰은 각각 별개의 개념을 항상 포함하는 그런 시멘틱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 보이시는 파랑 색깔 인풋 프로젝션 레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레이어는 보시는 것처럼 러너블한 컨셉 토큰을 사용을 해서 이제 기존의 이 패치 리프레젠테이션을 좀 시멘틱한 그런 좀 더 텍스트 토큰과 비슷한 그런 시멘틱 리프레젠테이션으로 그룹핑을 해줍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그룹핑 블락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그룹 VIT라는 논문에서 사용을 한 방식인데요. 그룹핑 메커니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셉 토큰이 있는데 얘가 러너블 쿼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피처가 키랑 밸류로 들어가서 이렇게 트랜스포머 레이어랑 그룹핑 블락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과를 하면 좀 더 시멘틱한 정보가 담긴 새로운 피처가 나오게 되고 다시 한번 러너블 컨셉 토큰을 넣어서 이렇게 한 번 더 그룹핑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프로젝션 과정을 통해서 어떤 패치 수준의 입력 피처를 시멘틱 컨셉 토큰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이제 LLM의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X2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데요. 여기서 X는 이미지랑 오디오, 비디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X캡션 페어 데이터라고 해서 각 입력에 대한 캡션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웹 비디오, CC3M, 오디오 캡스 데이터셋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학습은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젝션 레이어만 진행을 하고 LLM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미지 바인드 인코더는 프로즌한 상태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은 생성된 이 오디오 캡션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디코더 부분의 멀티모달 얼라이먼트 러닝을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GPT 모델은 LLM의 출력으로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랑 그리고 멀티모달 시그널 토큰을 출력해 줍니다. 여기서 보이는 시그널 토큰은 어떤 모달리티를 생성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컨텐츠를 생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인스트럭션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토큰입니다. 그래서 그림 아래에 보시면 각 모달리티별 시그널 토큰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각 토큰들은 매우 풍부하고 플렉서블한 인스트럭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는 모두 실험을 통해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그 크기를 선택해서 실험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LM이 어떠한 모달리티가 필요하다고 딱 판단이 되면 해당 모달리티의 시그널 토큰을 출력하고 그에 맞는 디코더가 액티베이트 되어서 아웃풋이 출력됩니다. 반면에 이 시그널 토큰이 출력되지 않는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그 디코더는 디액티베이트 되어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디코더를 통해서 컨텐츠를 생성할 때는 보통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모델은 LLM으로 텍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시그널 토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을 해서 바로 이렇게 컨디션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디퓨전 모델 내부에 있는 디노이징 과정의 입력으로 이 시그널 토큰을 넣어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 중간 프로젝션 레이어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디노이징 과정의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면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그널 토큰도 반영을 해서 콘텐츠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은 인코더랑 동일하게 웹비디오, CC3M, 오디오 캡스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학습하는 방식은 먼저 이 캡션들을 LLM의 입력으로 넣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 해당 데이터셋에 있는 어노테이션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는 먼저 시그널 토큰에 대한 그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로스를 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성된 어떤 컨텐츠에 대한 이 컨디셔널 레이턴트 디노이징 로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그널 토큰이 한번 프로젝션을 통해 나온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이랑 그리고 실제 이미지 캡션에 대한 어떤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사이에 디스턴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또 로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로스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얼라이먼트 러닝 단계였고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은 인스트럭션 이해나 생성 퀄리티 향상을 위해서 추가적인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인스트럭션 튜닝은 인풋이랑 아웃풋 페어를 사용해서 인풋으로는 유저 인스트럭션을 넣어주고 아웃풋으로는 원하는 모델의 결과를 출력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때 로라를 사용해서 LLM을 파인 튜닝했고 또 인코더랑 디코더의 프로젝션 레이어를 추가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로스는 먼저 이 LLM 출력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아까 앞에서 봤던 시그널 토큰에 대한 로스를 주는 것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성된 컨텐츠에 대한 로스, 제너레이션 로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시그널 토큰이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온 어떤 표현과 그리고 그 텍스트에 대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사이에 디스턴스를 줄이는 로스, 캡션 얼라이먼트 로스를 또 추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스 3개로 다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존재하는 데이터셋들은 X 캡션 데이터셋이나 또는 X 플러스 텍스트가 들어갔을 때 텍스트가 나오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셋만을 가지고 뭔가 복잡한 다이얼로그 형태의 태스크를 잘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애니2애니 모델에 적합한
새로운 데이터셋인 이 모스 IT 데이터셋을 새롭게 제안하였습니다. 모스 IT 데이터셋은 다이얼로그의 입력과 출력 모두 멀티모달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이 포함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휴먼 역할이랑 머신 역할 사이의 대화 예제를 하나 설계를 해놓고 해당 템플릿을 기반으로 GPT-4 모델을 사용해서 다양한 시나리오, 주제, 키워드 약 100개 이상 등이 포함되게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휴먼 파트는 명확한 요구랑 모호한 요구를 모두 포함하는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머신 파트는 perception, reasoning 등을 포함하는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생성 중간에 멀티모달 컨텐츠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리소스에서 적합한 컨텐츠를 검색해서 사용을 하고 또 이후 생성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검토를 해서 부적절한 컨텐츠를 필터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약 5,000개의 고품질 데이터셋을 확보를 했고 실제 한 대화에는 3개에서 7개의 Q&A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셋과 기존의 데이터셋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유일하게 모스IT 데이터셋이 이 4개의 모달리티를 입력과 출력에서 모두 다루고 있고 또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 좀 더 많은 대화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해서 다양한 외부 리소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셋 내부의 어떤 다이버시티가 높고 또 일부 자동화를 통해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된 데이터셋의 크기가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서는 조금 작다는 그런 한계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실제 각 학습에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랑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학습에는 아래에 이 모스 IT뿐만이 아닌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멀티모달 퍼셉션 부분부터 보면 해당 표는 제로샷 이미지 컴프레hen션 태스크에 대한 시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넥스트 GPT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제로 가장 높지 않더라도 굉장히 컴패러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사용한 LLM의 크기도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표는 비디오와 오디오에 대한 리저닝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동일한 애니2애니 모델이었던 이 코디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타 표시는 그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텍스트 투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생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넥스트 GPT 모델이 모든 태스크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로샷 결과인 이 십자가 표시도 봤을 때 보시면 다른 모델들보다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LLM 기반의 모델인 GRLL이나 MU 그리고 UIO 이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넥스트 GPT가 훨씬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오직 하나의 모달리티에 대해서만 집중한 모델과도 비교를 했을 때 넥스트 GPT가 다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는 모달리티 시그널 토큰의 개수에 따라 제너레이션 성능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미지의 경우는 이 4개의 토큰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고 그리고 비디오는 24개일 때 그리고 오디오일 때는 이 8개일 때가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실험 결과를 통해서 각각의 시그널 토큰 개수를 지정을 해주었고요. 근데 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사용하는 디퓨전 모델의 종류나 그리고 전체 데이터셋 크기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최적의 이 시그널 토큰 개수가 달라진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표는 그룹핑 메커니즘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with linear layer는 이미지 바인드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를 그냥 바로 플래튼해서
LLM에 넣어준 결과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큐포머 플러스 리니어 레이어는 먼저 큐포머를 한번 통과한 다음에 프로젝션 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단순히 리니어 레이어 하나로 그냥 프로젝션 한 결과는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중간에 큐포머를 추가를 해주면 좀 더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2D에 대한 피처를 좀 더 LLM과 얼라인 될 수 있게 한번 처리를 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넥스트 GPT의 그룹핑 메커니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성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핑 메커니즘을 통해서 좀 더 시멘틱한 정보를 가진 텍스트 토큰과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그래프는 휴먼 이벨리에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모델에 대해서 인스트럭션, 팔로잉, 그리고 레셔널리티, 퀄리티 이 3가지에 대해서 1에서 100까지의 점수를 얻어서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참고로 넥스트 GPT 캡션 모델은 그 LLM에서 시그널 토큰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텍스트 캡션을 뽑아서 그 텍스트를 디퓨전의 컨디션으로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비교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넥스트 GPT는 시그널 토큰을 사용한 거고 이 다시 캡션은 시그널 토큰 없이 바로 캡션 생성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넥스트 GPT 모델이 휴먼 이벨리에이션에서 보시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퀄리테이티브 예시를 몇 개 살펴보면 일단 이 첫 번째 영상은 그 강아지가 이상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영상인데 그거에 대한 unusual part를 잘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머러스한 음성도 생성을 해낼 수 있고 또 이와 비슷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찾아서 또는 생성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은 이제 사용자가 내재하고 있는 어떤 기분을 잘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뭐 어떤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영감을 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잘 뭔가 잘 정보를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시는 데모 영상도 있는데 그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림은 실제 인퍼런스에서 어떤 모델들이 액티베이트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아래 둘 다 똑같은 그냥 연결되는 그 다이얼로그인데요. 먼저 텍스트로 어떤 인스트럭션이 주어지면 바로 LLM이 텍스트를 인식해서 그거에 대한 필요한 모달리티를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텍스트랑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 보시는 이 이미지에 대한 시그널 토큰을 출력하고 그리고 텍스트를 바로 출력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 아웃풋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이 사용자가 텍스트랑 이미지 정보를 입력으로 넣었으면 다시 LLM이 판단했을 때 얘는 또 텍스트랑 비디오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비디오에 대한 시그널 토큰을 출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생성을 해내게 됩니다. 즉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디액티베이트 돼서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을 정리하면 일단 넥스트GPT는 엔드-투-엔드 그리고 애니-투-애니 멀티모달 LLM 모델이고 또 해당 모델은 텍스트랑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입출력에서 모두 자유롭게 다룰 수 있고 사전에 훈련된 고성능 인코더랑 디코더를 활용함에도 오직 일부 프로젝션 레이어만 학습에 사용을 함으로써 오직 1%의 파라미터만 실제 학습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효율적인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모달리티가 더 늘어나도 충분히 자유롭게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당 논문은 모달리티 스위칭 인스트럭션 튜닝인 이 모스 IT 방식을 사용을 해서 여러 모달리티 간의 시멘틱 이해랑 고품질 컨텐츠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위에 글이 잘못되긴 했는데
제가 해당 논문을 읽고 들었던 생각은 보통은 프로젝션 레이어를 인스트럭션 튜닝 단계에서 그냥 단순히 한꺼번에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프로젝션 레이어, 그냥 리니어 레이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만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얼라이먼트 자체를 인코더, 디코더 나눠서 굉장히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맞춰주는 방법을 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성능을 올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학습하는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점을 많이 발견했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모델 설계하고 학습할 때 좀 더 다양한 그런 인스트럭션 튜닝 학습 방식이나 얼라이먼트 학습 방식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